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나이가 60살이 된 곧 할머니가 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딸이 임신을 했거든요. 오늘은 제가 재작년에 겪었던 일에 대해서 풀어볼게요. 아들, 딸 사위 말고는 아직 다른 사람들한테는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네요. 글재주가 없어 잘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에요. 그 당시 저는 조그마한 가죽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투리 가죽을 잘라서 판에 붙이면 나중에 기계에 넣어서 새 가죽으로 만드는 공장이었죠. 뭐 배운 것도 없고 집도 잘 사는 집이 아니었기에 어려서부터 불만 없이 그 공장에서 일을 하며 살았어요. 그날도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일을 하던 오래 알고 지낸 아주머니 한 분이 제게 좋은 남자가 있다며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수줍음이 많았던 저는 아주머니에게 사양을 했지만 아주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며 가볍게 한번 만나보라고 계속 부탁을 하셨고 결국 저는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그 남자를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읍내에 하나밖에 없는 작은 다방에서 만났어요. 워낙 작은 촌동네에서 살았기에 별로 있는 게 없었죠. 하여간 그렇게 소개받은 남자는 저보다 더 수줍음이 많던 사람이더라고요. 서로 마주하며 만난 자리에는 둘 다 말도 못하고 커피잔만 쳐다보고 한참을 있었죠. 남들이 보면 누가 더 오래 말을 참나 내기하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결국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저였어요. 안녕하세요. 순례 이모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야기 많이 들었네요. 아, 어떤 이야기요? 좋은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착하시고 마음이 따뜻하시다라고요. 사실 순례 누님이 제 사촌 누님이세요. 남편은 우연히 동네에서 저를 보고는 첫눈에 반했고 자신의 사촌 누나와 같은 공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누나에게 소개를 해달라고 졸랐던 것이었어요. 남편은 저와 동갑이었고 작은 밀가루 대리점에서 밀가루를 배달하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큰 돈을 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알뜰하게 모아서 자신도 나중에 밀가루 대리점을 하는 게 꿈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몇 번 더 만나게 되었고 낯설음이 좀 가시자 그 남자는 말도 잘하고 웃기기도 한 아주머니의 말대로 꽤 괜찮은 남자였죠. 저도 그 사람이 참 마음에 들었네요. 그래서 젊은 저희는 행복하게 사랑을 키우다가 결국 소개를 받은 지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 더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신문을 돌리고 집에 와서 아침을 먹고 다시 밀가루 배달 일을 하러 나갔어요. 일이 끝나면 집에 와서 밤에 늘 저와 알콩달콩 부업을 하며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남편에게 너무 무리를 하는 게 아니냐고 했지만 어서 자리를 잡아야 아이도 낳고 하지 않겠냐고 할 뿐이었죠. 그렇게 살다 보니 집안 살림도 여유가 생겼고 저는 아이도 갖게 되었어요. 연년생으로 두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는 딸, 둘째는 아들이었습니다. 남편도 하는 일이 잘 풀려서 모아둔 돈으로 결국 밀가루 대리점을 열게 되었고요. 평소 성실했던 남편이기에 남편이 일하던 곳 사장님께서 남편이 대리점 여는 것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남편은 대리점을 오픈하고 나서 벌이가 더 좋아졌어요. 다른 큰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보다 훨씬 벌이가 좋았죠. 그래도 저는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정말 알뜰하게 썼어요. 남편이 얼마나 고생하며 벌어오는 돈인지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해가 뜨기 전에 대리점으로 출근을 하고 달이 뜨면 집으로 퇴근해 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며 살다가 저희 가족은 일기 신도시에 청약을 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희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25평의 작은 아파트였는데 저는 그 집이 정말 너무나 좋았어요. 아이들까지 넷이 살기에는 조금 작았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애들도 우풍이 심했던 추운 주택에서 살다가 따뜻한 아파트에 오고 물도 따뜻한 물이 콸콸 나오니 정말 오두방정을 떨며 좋아하더라고요. 저와 아이들이 그렇게 신나서 좋아하니 남편도 흐뭇해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들은 집에 두고 남편과 함께 집 근처에 사시는 이모님 댁에 잠시 가던 길이었어요. 빨간 신호를 받아 남편은 차를 정지시켰고 파란불이 되어 천천히 출발을 했죠. 그때 교차로 옆에서 달려오던 신호 위반 차가 저희 차 옆을 박았어요. 정말 큰 사고여서 저희 차는 굴러서 인도까지 날아갈 정도였죠. 이건 나중에 경찰을 통해 들은 이야기였어요. 사실 저는 사고가 어떻게 난지도 몰랐거든요. 주변 풍경을 보며 차 밖을 보고 있었는데 쾅 하는 느낌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어요. 제가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어나서도 한참을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이모님과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듣고서야 제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걸 알았죠. 저희 차는 사고 이후 폐차를 했는데 차 뒤 트렁크를 비롯해서 뒷좌석은 흔적도 안 남았을 정도로 다 찌그러졌더라고요. 남편은 팔다리에 깁스를 하고는 제 병실을 찾아와 펑펑 울었어요. 남편이 우는 이유는 제 다리 때문이었죠. 차 사고 이후 저는 허리와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수술 이후에도 오른쪽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의사분들도 최선을 다했다고 미안해 하셨지만 제 다리는 영구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었죠. 사고 과정에서 다리와 허리가 심하게 차체에 찌그러져 끼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척추 쪽에 생긴 혈전으로 인해 신경에 마비가 오는 문제가 생긴 거라며 복잡한 용어들로 설명을 하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알아듣기가 어려웠습니다. 신경이 오랫동안 마비가 되어 되돌리기가 어렵다며 시간이 더 오래되기 전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자극해서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이 살아나기는 더 힘들어진다면서요. 남편이 저 대신 의사와 이야기를 한참을 하고 있는데 제 다리를 부여잡고 펑펑 우는 남편을 보고는 제 다리는 살리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남편은 크게 다치진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이 도왔던 점은 그날은 제가 아이들을 집에 두고 왔다는 것이었어요. 이상하게 그날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 싫어서 따라가겠다는 아이들을 집에 두고 남편과 얼른 다녀올 생각으로 집을 나선 것이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오른쪽 다리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운전을 못 하더라고요. 남편이 밀가루 대리점을 하기에 밀가루 배달 일도 해야 하는데 차에 앉아서 운전대에 손만 올리면 손을 심하게 바들바들 떨고 한겨울에도 땀을 비 오듯 쏟아내며 운전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편은 그 이후 배달차 운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못하게 했어요. 저희는 밀가루 배달은 직원을 뽑아서 하게 했고 저희 부부는 남편 밀가루 대리점 바로 옆에 작은 칼국수 집을 차려서 남편 밀가루로
제가 소소하게 칼국수를 만들며 팔면서 돈을 벌어갔죠. 남편은 제 다리를 보며 매일 미안해하고 눈시울을 붉혔지만 그게 어찌 제 남편 잘못이겠어요. 제 운명이었나 보죠.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병원에서 시키는 재활도 열심히 참여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한의원도 수시로 찾아가 보고 했지만 제 다리는 전혀 미동도 없었어요. 어찌할 수가 없었죠.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갔어요. 다시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칼국수 집에서 국수 삶고 하다 보니 20여 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이제는 남편도 은퇴 준비를 하고 있고 저도 칼국수 집을 슬슬 정리를 해봤어요. 아들, 딸들이 다 장가가고 시집가서 제 숙제는 다 끝났거든요. 남편과도 다 이야기가 되어서 시골에 땅을 조금 사서 블루베리나 키우며 소일거리하며 살자고 했죠. 노후 준비도 다 끝난 상태여서 미련이 없었어요. 그렇게 가게들을 정리하며 남편과 여행도 다니며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누리며 즐겁게 살던 때였어요. 그날은 따뜻한 봄날이었는데 남편과 TV를 보다가 남원 광안루가 나오더라고요.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도 그곳으로 봄 여행을 가보자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운전을 못하고 저는 다리가 불편하고 애들은 다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여행사를 통해서 버스 투어 관광을 하기로 했어요.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아 고민 끝에 가보자고 했죠. 그렇게 오랜만에 남편하고 단둘이 여행을 가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즐겁게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는 도중 세상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큰 트럭이 주황불에 무리하게 교차로를 건너다가 저희가 탄 버스를 친 거였죠.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사고 이후 목이 아프고 허리도 아프더라고요. 남편도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크게 다친 곳은 없다고 했고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며칠간 지켜보자고 해서 저희는 몸도 놀라서 그런지 아프고 해서 여행이고 뭐고 접고선 집으로 올라왔네요. 오랜만에 간 여행이었는데 또다시 교통사고로 여행을 망치니 참 속상했습니다.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그리고 일찍 잠자리에 든 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제 다리가 조금씩 움직이더라고요. 남편도 저도 너무 놀랐죠. 아침에 일어나서 주방에서 밥을 올리고 앉아 있었는데 발가락이 깜짝깜짝 놀라서 부들부들 거리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 남편과 아침밥도 안 먹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서 제 발가락을 이리저리 살펴본 의사는 다시 여러 가지 검사를 시켜보고는 정말 놀라는 표정으로 신경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어 교과서에 나올 법한 일이라고 하며 신기해했어요. 그리고 다른 과 의사 선생님들도 와서는 제 상태를 호기심 어리게 살펴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 달간 다시 재활 운동을 했고 이제 오른쪽 발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목발이 없어도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남들이 부축을 안 해주면 자꾸만 넘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건 신경의 문제라기보다 오른쪽 다리를 그동안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에 근육의 문제라며 재활하는 동안 근력을 키우는 운동도 꾸준히 한다면 다시 스스로 걸을 수 있다고 하셨죠. 이러한 소식을 들은 제 아이들도 한 걸음에 달려와
신기해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20년간 가슴속에 응어리진 마음이 풀리는 것 같다며 울음을 터뜨렸죠. 그렇게 다시 몇 달간 운동과 재활 치료를 받으며 기적적으로 저는 혼자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가볍게 뛰는 것도 가능했죠. 저는 다시 제 다리가 돌아오니 20년간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남편이 제게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해본 것들을 다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수영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바로 그날 체육센터로 저를 데리고 가서는 수영 강습을 등록해 주었어요. 처음으로 제 두 다리로 물장구를 치며 수영을 배우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물에서 나오지 않으며 수영을 배웠습니다. 수영 강사 선생님도 저를 보고는 체력이 너무 좋으셔서 저도 못 따라가겠는데요. 아시아의 물개세요. 라고 하며 칭찬을 할 정도였죠. 그렇게 수영을 배우고 나니 또 다른 것이 하고 싶었습니다. 옛날부터 TV를 보며 젊은 친구들이 하는 스노클링이나 스쿠버 다이빙 같은 것을 해보고 싶었어요. 제 말에 남편은 그런 건 해녀들이나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저는 젊은 친구들처럼 놀아보고 싶다고 했죠. 제 말에 남편은 또 바로 애들을 통해 스쿠버 다이빙 등을 알아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얼마 안 가 필리핀 여행 패키지를 계약했더라고요. 저는 필리핀을 왜 가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그곳에 가면 유리처럼 맑은 물속에서 알록달록한 물고기들을 보며 수영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기대에 차서 며칠 후 필리핀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가이드는 저희 나이를 보고는 힘드실 텐데 괜찮겠냐고 물었지만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물안경을 끼고 스노클링이라는 것을 하면서 물속을 보며 수영을 하는데 제가 마치 다른 별에 와서 우주복을 입고 떠다니는 것처럼 황홀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걸 저를 위해 준비해준 남편에게 너무나 고마웠죠.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자신감이 더욱 붙어 남편과 함께 전국의 이산저산을 돌아다니며 등산을 했습니다. 정말 20년간 못 쓴 다리를 그 잠깐 사이에 다 쓴다는 생각으로 잠시도 쉬지 않고 다람쥐처럼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 저를 남편은 한마디의 싫은 소리도 하지 않고 묵묵히 다 함께 같이 해주었죠. 그리고 저는 마침내 일반인 하프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하여 감격스럽게도 완주까지 해냈습니다. 정말 폭풍같이 지나간 기적 같은 나날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좋은 날이었죠. 갑자기 애들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전화를 들어 첫째 딸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들도 전화를 안 받았어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데 방금까지 같이 있었던 남편도 집에 없더라고요. 놀란 마음에 급히 일어나 이 방 저 방 문을 열어보았는데 작은 방에 첫째 딸이랑 아들이 앉아서 나무 블럭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제 아이들이었는데 12살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죠. 저는 그 아이들 옆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와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며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다 준비했어. 빨리 가자. 이모님 기다리시겠다. 그래, 가자. 저희는 그렇게 대화를 하며 집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을 누르고는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근데 나 방금 아니야.
왜? 무슨 일인데? 아니, 잘 모르겠는데 그냥 꿈을 꾼 것 같아서. 무슨 꿈? 그냥 내가 당신이랑 오래오래 함께 사는 꿈. 아이들도 다 커서 시집 장가 가고 나도 당신이랑 여행 다니면서 노후를 보낸 것 같은데 거참 좋은 꿈 꾸셨구만. 막 내가 수영도 하고 필리핀에 가서 바닷속 물고기랑 같이 수영도 했던 것 같아. 아, 마라톤도 해서 완주했다. 와, 대단한데?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근데 왜 이상하게 엄청 슬픈 꿈인 것 같은 기분이야. 어라, 지금도 눈물이 나네. 그 말을 했을 때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췄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못 내리게 하고는 자신만 내리더라고요. 이제 그만 들어가. 이모님 댁은 나 혼자 다녀와도 돼. 무슨 소리야. 같이 가자고 한 거잖아. 걱정 말고 들어가. 그리고 이제 다리도 다 나았으니까 우리 애들 잘 부탁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동안 고마웠어, 정순아. 너 아니었으면 참 재미없는 인생이었을 거다.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고 저는 남편을 따라 내리려 했지만 남편이 저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넣었죠. 저는 다시 엘리베이터 문을 열기 위해 문 열림 버튼을 누르는데 마치 감전이 되는 것처럼 엄청 따끔했어요. 놀라서 손을 떼고 다시 한번 눌렀는데 정말 깜짝 놀라게 따끔하더라고요. 그리고 눈이 부시게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눈이 떠졌어요. 눈을 뜨니 천장에는 너무 눈부시게 밝은 불이 켜져 있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대답 소리들이 들려오면서 삐삐거리는 기계음도 들렸어요. 제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보는데 어떤 여자가 다가와서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환자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환자분. 선생님, 이번 환자분 의식 찾으셨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귀는 삐 소리가 나며 멍했고요. 잠시 뒤에 하얀 옷을 입은 남자 의사가 제 앞으로 왔죠. 선생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기억나세요? 아니요. 여기가 어디예요? 선생님께서 타셨던 관광버스가 사고가 나서 전복되었어요. 지금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신 거예요. 지금 여기 병원입니다. 제가 누워있는 곳은 바로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저 말고도 다른 환자들이 많이 누워있었죠. 저 선생님, 제 남편은요, 그 버스에 같이 있었어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일단 절대적으로 안정을 취하시고 누워 있으세요. 그렇게 말을 하곤 의사는 다른 환자들을 다시 살펴보러 갔습니다. 남편 걱정에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어 응급실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습니다. 남편은 보이지 않았죠. 응급실 한편에 커튼이 쳐져 있고 많은 간호사와 의사들이 소란스럽게 한 사람을 치료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커튼에 가리고 사람들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굉장히 위급해 보이는 게 느껴졌죠. 자꾸만 그쪽으로 시선이 갔고 불안했습니다. 그때 저희 딸이
저한테 달려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무슨 일이냐고 울더라고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사고 났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데. 나도 모르겠다. 눈 떠보니 여기였어. 근데 네 아빠가 안 보여. 아빠? 엄마는 괜찮은 거야? 그래, 난 괜찮아. 어서 아빠 좀 찾아봐. 그렇게 딸은 저에게 잠깐만 있어달라고 하고는 의사에게 갔습니다. 저는 저와 함께 있던 남편이 안 보이자 너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딸이 제게 왔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제 손을 부여잡고는 오열을 했어요. 제가 딸한테 아빠는 어디 있냐고 계속 물었지만 딸은 아무런 말도 못했어요. 저와 남편이 타고 갔던 관광버스는 그날 트럭과 사고가 나고 도로박 논으로 굴러떨어졌다고 했어요. 저는 뇌진탕 판정을 받았고 잠시 동안 심장이 멈추었다고 해요. 제가 집으로 돌아와 다리를 치료하고 수영을 배우고 필리핀에 간 모든 것은 제가 응급실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을 때 꾼 꿈이었던 것이었죠. 저희 남편은 그날 사고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말았어요. 제가 심정지 상태에서 간신히 깨어난 그 순간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지금 제가 마주한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말 여러 번 실신을 했어요. 남편의 얼굴은 무수히 많은 유리에 다친 상처들이 있었는데 저는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사고 때 남편이 저를 감싸 안아줘서 저는 유리 파편에 상처가 나지 않은 거라고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아들은 아빠의 장례 이후 저희 집에 들어와서 당분간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딸도 제가 걱정이 된다며 사위는 당분간 혼자 있어도 된다고 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 담당 의사가 제가 정신적으로 위험한 상태이니 절대 혼자 두지 말라고 했다네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제 꿈들이 모두 생생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현실같이 생생했던 꿈의 기억에 오열을 하며 통곡을 했어요. 제 울음소리에 아들과 딸이 바로 제 방으로 달려들어왔어요. 무슨 일이냐는 자식들의 물음에 저는 한참을 울다가 이내 진정하고 제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수영을 배웠었고 남편과 산에도 가고 마라톤도 하며 다리까지 다 나은 이야기를 해주었죠. 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의학적으로 잠시 심정지가 와서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그러한 생생한 꿈을 꾸기도 한다며 여러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주는데 정말 아들 말처럼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생생한 꿈이라 믿을 수가 없었죠. 저는 아들에게 내가 필리핀에 가서 스노클링인지 뭔지 젊은 애들이 하는 것들 하면서 니들 아빠랑 수영을 했다니까? 정말 실제처럼 생생했어. 제가 이 말을 하자 갑자기 옆에 앉아있던 제 딸이 엄마, 뭐라고? 필리핀? 스노클링? 이렇게 말하며 눈이 토끼 눈이 되어 놀라더니 바로 닭똥 같은 눈물을 쏟아내더라고요. 딸의 갑작스러운 오열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잠시 후 딸의 대답에 저와 아들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고가 있기 전 제 남편은 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네요. 제 생일을 맞이해서
제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는데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게 해주고 싶다며 필리핀 여행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해다네요. 그리고 필리핀 호텔과 항공도 모두 예약해두고 여행사와 상의하며 스노클링이라는 물놀이까지 모두 준비해두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깜짝 선물로 준비했던 여행이었기에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제 남편과 딸만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저는 딸아이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그래, 너희 아빠가 꿈에 나타나서 날 구해준 거라니까. 내가 못 깨어나고 있었는데 그이가 날 깨워준 거야. 라고 하며 오열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게 또 다른 기적이 있었어요. 평소처럼 아이들 밥을 챙겨주며 집에 있었는데 제 오른쪽 발의 발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들, 딸도 눈이 동그래졌다가 울었죠. 엄마, 진짜 꿈처럼 되는 거 아니야? 저도 그 모습에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놀랐습니다. 다음날 마침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병원에 갈 일도 있었기에 의사 선생님에게 발가락이 움직인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간혹 반사작용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발을 보여주며 제 의지대로 발가락을 조금씩 움직여 보았습니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분명 제 의지대로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죠. 그 모습에 의사 선생님도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고 놀라워하시며 정말 기적적으로 신경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전 교통사고에 영향을 받은 걸 수도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다고 했어요. 다만 정말 희귀한 사례로 기적이라고 말해도 될 일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날 이후 다시 재활을 받으며 신경 살리기에 집중을 했고 몇 달간의 노력 끝에 부축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걸을 수 있는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병원에 있는 동안 이런 사례는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남편이 하늘에서 도와주고 있다고 했어요. 아직 저는 완벽하게 걸을 수는 없지만 이제는 제법 천천히 잘 걷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 그립고 서글프지만 다시 마음을 다져보며 다시금 삶의 의욕을 불태우며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다리가 더 좋아진다면 꿈에서 남편과 함께 했던 것처럼 수영도 배우고 달리기도 해볼 참입니다. 지금의 제 삶은 남편이 제게 선물해준 두 번째 삶이니까요. 저에게 생긴 일들처럼 여러분들께도 기적 같은 일이 생기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